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NJ입니다. 물론 신형 카니발이 출시가 되면서 미니 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3열 대형 SUV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입니다. 장거리 로드트립이 많은 미국에서는 흔한 세그먼트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도 있는 세그먼트가 바디온 프레임 대형 SUV 세그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링컨의 내비게이터가 한국에서도 소개가 되면서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세그먼트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도 BMW X7, 벤츠의 GLS가 중형 플랫폼을 가진 3열 SUV가 아닌 유니바디의 풀사이즈 SUV를 선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형 픽업 트럭 플랫폼에 바디를 얹은 바디온 프레임 풀사이즈 SUV도 그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차량들의 빠른 리뷰를 위해서 노력하는 차활평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한국어 최초 리뷰를 가장 빠르게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GMC의 최고급 SUV 유콘 데날리 신형입니다. 지난 2019년에 플랫폼까지 싹 다 갈아엎은 GM의 신형 픽업 트럭들이 싹 다 선보였습니다. 쉐보레의 실버라도와 GMC의 시에라 모두 제가 리뷰를 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이 새로운 픽업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세련된 디자인 때문에 혹평을 받고 있는 차량들이기도 하죠. 지난 세대의 K2 플랫폼을 버린 GM의 T1XX 플랫폼을 공유하는 대형 풀사이즈 SUV가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T1XX 플랫폼은 중형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 신형에 사용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전기차 픽업 트럭 플랫폼에도 사용될 예정이라서 허머 EV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풀사이즈 SUV로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쉐보레의 타오 서버번,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GMC의 유콘이 있겠습니다. 쉐보레 타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리뷰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빨리 얻을 수 있는 유콘의 리뷰를 먼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쉐보레 타오하고 유콘은 쌍둥이 차량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특징을 공유하니까 쉐보레 타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MC 특유의 디귿자형 주간등하고 3구의 풀 LED가 인상적이고요. LED는 반사판을 이용한 LED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프리미엄스러운 4구의 LED 안개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픽업 트럭인 시에라와의 반가운 차이점은 아래쪽 범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한 라인들과 재질 분배가 세련되게 됐고요. 안개등을 감싸는 메탈 액센트도 GMC의 고급 SUV의 특징을 잘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면서 장단점을 두루두루 안고 있는 디자인 인자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릴이라고 생각합니다. GMC의 어금니 모양 그릴 DNA를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량의 트림은 GMC에서도 거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취급을 받고 있는 데날리 트림입니다. 물론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BMW의 X7이나 벤츠의 GLS를 넘보는 68,000달러로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래서 일반 트림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릴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전체가 다 크롬으로 덮여져 있는 피니쉬를 보여줍니다. 다른 차량들의 데날리 트림과는 다르게 무광 크롬으로 피니쉬를 해가지고 한층 더 프리미엄스러워졌습니다. 그릴 테두리 라이너가 상당히 두꺼워서 멋떨어지는데 테두리 라이너의 위쪽 부분과의 연결 이음새가 좀 이격이 커가지고 살짝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발광 옵션을 넣으면 이 커다란 로고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요.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레이저로 로고를 쏴주기도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난 세대 타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장이 15cm나 더 늘어나서 533cm의 전장을 보여주는 괴물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전고도 5cm나 더 늘어났죠. 보통 15cm의 전장의 차이는 세그먼트를 바꿔줄 만큼의 차이이기도 한데 세대가 바뀌면서의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보여져요. 가을 이후에나 출시된 롱바디 모델인 XL은 572cm의 전장을 보여줘서 뭔가 차량이다기보다는 기차 같은 그런 몸매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C필러입니다. C필러의 기울기가 가팔러지고 2열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모습으로 디자인이 피니시가 돼가지고 좀 트럭 같은 느낌을 상당히 배제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이드 러닝 보드가 플로어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옆에 사이드에서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오프로드나 좀 더 험악한 노면에서 주행을 할 때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도어 바디부에 안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고급성을 살려주기도 하고 시야 확보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GMC의 플래그십인 가장 고급스러운 SUV인 데날리 모델인데도 소프트 클로즈가 없다는 건데요. 아주 부드럽게 도어가 닫히기는 하지만 소프트 클로즈가 들어간 차량은 상당히 많이 편안하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휠 트림에 플라스틱 플레어를 따로 두지 않고 비교적 얇아서 눈에 띄진 않습니다. GMC의 휠 디자인은 업계에서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다움과 세련됨 두 마리를 다 잡는 그런 신미감 있는 디자인인데요. 우악스럽게 디자인된 스포크하고 휠 허브까지 단장하게 잘 함몰되어 있습니다. 휠 옵션은 17인치부터 22인치까지 아주 넓은 옵션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데날리 트림에 들어가 있는 가장 최고급 휠 옵션인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275폭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이기도 해요. 앞바퀴에도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번 세대에 들어오면서 가장 피력하는 부분은 뒷바퀴에도 멀티링크 개별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GM에서 많이 피력하는 특징이긴 하지만 세대의 끝물을 보여주는 포드의 익스페디션에는 이미 적용된 특징이라 가지고 별로 그렇게 눈을 사로잡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데날리 트림에는 4세대 MRC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가을 이후에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 10cm 이내에서 전고를 조절하는 4코너 에어 서스펜션을 또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는 모델이긴 하지만 MRC하고 조합을 잘 이뤄서 바디 컨트롤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의 스펙 시승기에서 또 같이 느껴보도록 합시다. 세련됨으로 치장된 다른 부분들하고 다르게 뒷부분은 남성다움으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후면 바디 라인하고 액센트 패널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미등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하지만 위쪽에 길게 바디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라인 때문에 디귿자 모양이 한층 더 강조되는 모습이고요. 후미등도 풀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디자인된 루프탑 스포일러가 엄청나게 커요. 예쁘게 디자인되기도 하고요. 그 안쪽에 뒷유리 와이퍼가 숨겨져 있어서 깔끔하게 디자인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5300cc 8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6200cc 8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데날리 모델에는 쿼드 배기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5300cc 일반 모델에는 아예 배기구도 없고 이렇게 가짜 배기구 모형이라도 넣어주지 않아서 상당히 좀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쿼드 배기구가 정말 카마로를 연상시켜주는 상당한 디자인의 플러스라고 보여져요. 이 쿼드 배기구가 또 계단식으로 길이가 다르게 조정돼 있어서 정말 스포츠카스럽기까지 합니다. 미국 풀사이즈 SUV 숏바디 모델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참 애매했다는 겁니다. 풀사이즈 SUV를 사는 이유가 가족 모두를 태우고 장거리 로드트립을 가기 위해서, 가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예요. 비행기 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구입하는 모델이긴 한데 지난 모델에서는 5인 이상이 로드트립을 갈 때 3열을 다 사용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적재 공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풀사이즈 SUV를 구매하는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효과까지 있었어요. 좀 계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전 세대에는 전장이 15cm나 더 길어졌었고요. 그리고 뒷바퀴에 개별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적재 공간을 한층 더 살려줬습니다. 지난 타오나 유코는 433L 밖에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3열을 다 세우면은. 하지만 이번에는 722L, 무려 722L로 공간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숏바디 풀사이즈 SUV에도 충분한 목적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을 보도록 하죠. 먼저 적재 공간을 보기 전에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위쪽에 윈도우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좀 공간이 작을 수도 있으니까 쉽게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이런 편의성까지 챙겨줬고요. 물론 파워 테일게이트가 들어가 있고 발로 이렇게 여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오프닝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벌써 보면은 지난 세대 타오나 유콘보다 훨씬 더 넓어진 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장됐는데요.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세워서 넣으면은 아래쪽에 공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눕혀보면은 차고 넘칩니다. 보통 3열 차량에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눕힐 수가 없거든요. 한번 눕혀볼게요.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눕혀집니다.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하나가 더 쌓이고요. 좌측에 물건을 상당히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플로어 아래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와인병이라든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2열, 3열을 전부 다 전자동으로 눕힐 수 있는 기믹 버튼이 있습니다. 아주 프리미엄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눕혀보면은 플로어가 아주 평평하게 3열까지 눕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열도 눕힐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등받이가 접히면서 좌석 자체가 레일 뒤쪽으로 당겨져요. 그래서 앞좌석이 뒤쪽으로 많이 밀려 있어도 굳이 1열을 움직이지 않아도 2열을 다 눕힐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평평해요. 트렁크 안쪽에 가정용 플러그가 있어요. 또 캠핑을 할 때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차량 내부에 들어와 봤습니다. 인테리어는 조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기능도 많고 하니까요. 하지만 타오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독 데날리만 인테리어가 전혀 디자인이 다릅니다. 타오하고 유콘이 인테리어가 똑같이 생겼어요. 10.2인치 태블릿 스크린이 올라간 디자인이긴 하지만 유콘 데날리는 스크린이 대시보드 안쪽으로 내재된 디자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모델이긴 합니다. 데날리 모델은 엄청난데요. 보통 미국의 풀사이즈 SUV는 트럭하고 인테리어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거칠게 돼 있어요. 하지만 데날리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 에스컬레이드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시고 트럭 감성은 전혀 싫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인 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데 만데 다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트림이 아니고 진짜 우드를 넣은 트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은 10.2인치가 들어갔어요. 대시보드가 워낙 커서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땐 좀 작다고 느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작지도 않고요. 해상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독일 차들도 터치 반응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그 둘 다 무선이라는 점이에요.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스크린 옆에 있는 기어 셀렉터예요. 기어 셀렉터가 후진이랑 그리고 전진은 단기기에 돼 있는 버튼이 돼 있고요. 그리고 중립하고 파킹은 누르는 버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잘 돼 있다라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저단 운행을 하고 싶은 이 언덕 부분에서 수동으로 기어 시프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버튼들은 너무 작아서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핸들 디자인은 컨트롤 버튼 부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스포크 부분이 커서 손바닥 부분이 이 버튼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막 조절이 막 되진 않지만 운전할 때 거슬리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핸들 뒤쪽의 버튼으로 라디오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핸들에서 아주 많은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데날리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가상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에라 트럭에 들어가는 클러스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도 디지털 클러스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7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아주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센터 콘솔 쪽에 보면은 공조 컨트롤 부분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일반 모델은 트럭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고급성하고 거리가 먼데 재질을 싹 탈바꿈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고급성을 살렸어요. 다이얼도 물결 문양이 다 들어가 있고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또 정말 우드로 돼 있는 콘솔 수납 공간 커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그 양쪽 트림들도 사이드까지 아주 고급스럽게 다 돼 있고요. 가죽으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또 열면은 한쪽은 접히면서 열리고 한쪽은 밀리면서 열려요. 안쪽에 컵홀더가 있고 무선 충전대가 있습니다. USB-C 포트 하나, USB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12V 시거잭이 또 들어가 있고요. 센터 콘솔 암레스트가 엄청나게 커요. 폰을 얹어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을쯤에 들어가는 옵션이긴 한데 암레스트 부분이 전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밀리면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을 또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뒷부분에 있는 사람이 센터 콘솔에 좀 더 접근성이 좋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은 안에 트레이가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큰 공간을 보여줍니다. 또 USB 포트 하나, USB-C 포트가 하나 있고 맵 업데이트를 위한 SD 카드가 또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가상 리어뷰 미러를 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맵 라이트 들어가는 부분에 컨트롤 부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3열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혹시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서 누가 짐을 실으려고 할 때 손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제가 이쪽에서 3열을 접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 실용적이게 보이네요. 히팅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어디 하나 우는 구간이 없고요. 캐딜락에 비해서는 허벅지 부분이 살짝 불편하긴 한데 포드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대시보드 왼쪽에 정말 많은 버튼이 있어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들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버튼들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도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세팅으로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커다란 차를 모으는데 무섭지 않을 만큼 카메라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가 최강입니다. 요즘에 미국 차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에비에이터도 엄청난 높은 해상도를 보여줬었는데 이 차량도 해상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 데날리 트림에는 캡틴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캡틴 시트가 정말 폭신폭신하고 몸을 잘 감싸 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럼바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에비에이터만큼 그렇게 편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풀사이즈 SUV니까 공간은 전혀 나무랄 데 없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도 말할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풀사이즈들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센터 콘솔에 공조 벤트가 없고요. 이렇게 맞박 벤트만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센터 콘솔 안쪽에 공조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도 디자인 잘 돼 있어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이 데날리에는 3존 공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4존으로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옵션을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데날리 트림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어요. 12.9인치 스크린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었던 엔터테인먼트 스크린들 중에서 정말 최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엄청난 해상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입니다. 이 공조 컨트롤에 보면은 USB-C 포트가 2개가 있기도 하지만 HDMI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DMI 포트를 꽂고 미디어를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가정용 컨센트가 있기 때문에 높은 전력을 요구하지 않는 스위치라든지 위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장거리 로드트립을 간다고 한다면 뒤에서 좀 인내심이 적은 아이들이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볼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프리미엄 오디오로 보스 14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데날리에는 프리미엄 스피커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와, 넓다 진짜. 3열 엄청나게 넓은데요. 이 전장이 길어지면서 적재함 공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3열 공간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헤드룸 충분하고요. 앞좌석에 공간이 충분한데도 무릎 공간이 거의 중형 SUV만큼 나와요. 이번 세대의 타오 유콘이 너무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3명이 앉아도 정말 충분합니다. 캡틴 CC 들어가 있긴 하지만 7인승으로 쓰기도 충분하고 뒤에 적재함까지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요. 맞박 벤트가 또 하나씩 들어가져 있어줘가지고 3열에 앉은 사람들까지 공조를 신경 쓴 것을 보여주고요. 3열에도 양쪽에 USB-C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열 말고는 전부 다 USB-C 포트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USB 포트가 총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C필러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트 포지션하고 해가지고 3열에 앉은 사람도 답답하지 않도록 충분히 시야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맵라이트가 고급스럽게 또 들어가져 있는 부분 좋고요. 그리고 시트가 충분히 높습니다. 무릎 높이도 적당해요. 그리고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팔꿈치를 올리는 부분만 좀 부드러운 가죽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센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2열에도 히팅 시트가 들어가요. 하지만 2열에는 통풍 시트에 기능이 없다는 점, 그런 부분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2열을 접는 컨트롤이 반자동이에요. 내리는 거는 다 자동이고 올리는 건 수동으로 올려야 됩니다. 3열 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2열 시트 옆에 보면은 2열 시트가 슬라이드 될 수 있는 레버가 있고 또 레버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걸 2번 당기면은 시트가 접히고 또 한 번 접혀서 통로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시트 뒤쪽에 나일론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 나일론 손잡이를 2번 당기면 또 접혀요. 이 C필러 아래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또 반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뒤에 적재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접힙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유니바디가 아니라 바디온 프레임에서 드라이빙에서 좀 약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 스펙을 보면서 또 시승기를 나가보면서 이 차가 정말 가치가 있는 차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2부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